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미래과학교육원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울지역 본부장이신 변상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은 청소년들 과학교재를 만드는 미래과학교육원이라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학생들하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체에 지금 서울 지부를 맡고 있었고요. 네. 어린이 해관에 제가 197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전체 교육 쪽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과학교육원에서는 과학교재를 지금 만들어 예, 직접 만들어서 일부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든지 그런 데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네, 국내에도 학생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일반 과학 실험을 위주로 한 과학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마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하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기억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예. 네.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은 이제 1970년에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님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한 궁전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산에 1970년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바로 이제 그 71년도에 대형가 호텔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나서 그 남산에 있는 어린이회관은 18층 높이니까 학생들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고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가까운 쪽으로 돌아보시다가 지금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하양리 성동 강진구죠. 강진구 하양동에 어린이 대공원 옆에다가 3만 평 규모의 어린이 회관을 이전 신축을 했습니다. 그게 1975년인데 저는 이제 1975년 개관 인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간에 이제 88 올림픽 때문에 잠깐 올림픽 회관에 차출됐다가 2009년까지 어린이 회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어린이 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중학생까지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들은 조금 빠져 있고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 위주로 과학, 그다음에 문화, 예체능 쪽의 학생들 교육을 일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아원이라고 해서 1988년에 인성교육을 위주로 했던 예절교육을 건아원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과학 분야, 문학, 그다음에 예체능 하면은 주로 그쪽에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때 많을 때는 220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지금도 계속적인 그런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은 조금 힘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한 것이 1980년대까지 서울에 과학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거는 국립과학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에 과학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회관이 그 서울시 과학관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이 어린이 회관이 청소년들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쪽, 특히 과학 분야를 과학 입국이라는 그거를 그 설립자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 입국
과학으로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가지셨기 때문에 네. 그 과학 분야를 굉장히 중시를 했더랬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근하은의 그 프로그램이 네. 무슨 방학 때 되면 무슨 캠프 같은 것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와서 당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네. 근하원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 일어나는 것부터 네. 저녁에 잘 때까지 네. 하루 종일 배울 수 있는 예절을 몸에 배울 수 있도록 네네. 그 1박 2일이나 2박 3일 그 숙식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예절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했던 것이 근하원입니다. 네, 완전히 생활관처럼 예,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운영이 됐군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다문화 학생들 그때 네. 당시만 하더라도 네. 80년대는 다문화가 조금 그 말이 조금 생소했는데 네, 네. 지금은 그게 가능하죠. 네. 지금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조금 그한데 만약 코로나가 잠정이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된다면은 네, 네. 지금 제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 다문화라든지 네. 또는 집안이나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네. 그 부분을 지금 유경재단이 책임지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그러시군요. 있는데. 그 다문화라는 이야기가 네.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네.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구촌화돼 있잖아요. 예, 이 세상이.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같이 아우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대단히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 분야 쪽으로만 쭉 활동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천문 네. 쪽으로 또 활동을 하시지 않았나 예. 여쭤보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을 천문학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그 천문대 관련돼서 천체 투영실에서는 네.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제1호 천체 투영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그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는 기계인데요. 둥그런 돔이라고 하는 둥그런 지붕 속에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도록 아, 네. 낮에도 네네. 그래서 볼 수 있는 그 기계의 이름이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플라네타리움이라는 네. 천체 투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 196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 제1교포가 기정을 했는데 네.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옛날에 그 광화문 전화국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옥상에 네. 돔을 만들어서 67년에 처음으로 그 별자리를 볼 수 있도록 네. 우리나라의 1호기입니다. 네, 그런데 1969년에 유경재단이 만들어지고 네. 남산에 이제 1970년에 어린이회관이 개관되면서 그 자리로 그 기계가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다가 1975년에 다시 하양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네. 그 기계가 다시 남산에서 와가지고 활용을 되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대학생 또는 일반인들을 위한 네. 천문하고 우주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75년부터 2000년까지는 직접 학생들에게 해설을 하고 네. 별자리하고 그다음에 우주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동호회를 만들어서 네. 천문회를 해서 유경천문회라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네. 했는데 지금 한 50년이 지났거든요. 네, 네. 지금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그 교육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대상별로 교육이 다 예, 그렇죠. 수준이 다 다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쪽 형태, 네. 그다음에 그냥 눈으로 보는 뭐 이렇게 나레이션 형태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직접 했는데 이 천문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제약과 날씨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우리가 낮에 별을 보고 싶다 해도 보지를 못하고 네. 그다음에 밤이 돼가지고 별을 본다 하더라도 날씨가 안 좋으면은 네. 별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플라네타리움이라는 전체 투영기가 우리나라에서 한 대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30대 가까이 전국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렇게 예. 많이 보급이 돼 있네요. 예. 네. 그래서 1호기가 이제 어린이 해관에 있는데 그거는 국가 그 과학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그 과학기기로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데 천문 교육이라는 것이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하고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볼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유치원은 될 수 있으면은 흥미 위주로 네. 포괄적인 거. 네, 그다음에 네. 초, 중, 고에서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쪽. 네. 그러니까 천문 우주 분야 쪽의 과학이라는 것이 어느 한 단체에 적이 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네, 네.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등은 애들한테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 네, 네. 꿈을 키울 수 있는 거, 네. 크기를 조금 키울 수 있는 부분, 네. 좀 강한 우주를 볼 수 있다는 부분, 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이제 진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천문연구원이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한다면은 앞으로의 세계의 움직임은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네. 옛날에는 제가 이제 다닐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고 네. 그다음에 하늘을 지배했던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기, 전투기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네, 네. 지금은 우주시대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지구 바깥쪽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쪽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방향을 잡아주고 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네. 뭐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분야가 뭐 한 군데 어디 집착이 된 것이 아니라 종합. 요즘은 이제 융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통합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이 지금 아우러져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나갔으면은 우리나라의 앞날도 밝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진로도 생각을 해야 네.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보다는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가 직업을 가진다면은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네. 있는 직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직업이 태어날 수 있네. 지금은 IT 산업이 하고 새로운 분야가 계속 발달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어느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의 안목으로 보지 말고 네. 10년 또는 20년 뒤에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있죠. 네.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학교 외에 배우는 과목들이 있는데 네. 저는 어느 한쪽보다는 다양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다양하게 분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그것이 과학이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 요즘은 많이 과학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인문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네.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과학이라는 말은 논리성과 결과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네. 어떤 뭐 이렇게 모호하고 뭐 이렇게 조금 애매하다는 것보다는 네. 논리적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방향으로 우리
친구들이 사고를 네. 생각을 그렇게 키워갔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 제일 중심이 되는 거는 인성이겠죠. 네, 그건 네. 그것이 제일 바닥에 깔려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꼽히는 것이 과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최선을 다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선생님의 말씀 중에 뭐 과학, 뭐 우주 천체 막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람됨의 교육,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네, 아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많은 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 우리 천체 하늘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 천체 투영실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만 그 이전에 인성 교육 같은 것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밑에 깔리지 않은 다음에는 공장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2014년도에 그 인성교육법이 네. 발의가 돼서 지금 각 학교에서도 많이 인성교육을 지금 하고 하고 있죠. 있지만 무엇을 하든 사람이 기본이 된 다음에 해야 예, 네, 올바로 절대로. 성장이 될 수 네. 있고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선생님 진짜 그쪽에서 그런 많은 부분을 다 아우러서 교육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일반인들도 가끔 예, 또 관심을 옵니다. 갖고 오시는 예. 분들도 계신가요? 예, 그 학교 때 그걸 못했던 부분들, 네. 이제 취미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의 안정이 가져왔고 취미 생활을 할 때 네. 어떤 거를 해야 되겠는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움이라고 하는 둥근 천정 속에 네. 별을 비춰보는 뭐 여러 가지 우주에 관한 요새는 그 영상 자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주 속의 지구, 지구 속에서의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은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큰 눈으로 거시적인 시야로 보느냐 미시적인 좁은 거로 보느냐 그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주라고 하는 거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지구는 점 티끌보다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티끌보다 못한 지구를 확대해 보면은 지금 70억이라는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인구라고 하지만은 그 70억에 비하면 또 굉장히 적은 편인데 네. 우주 공간으로 보면 거기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뭐 지구가 평평하고 뭐 끝을 가면은 낭떠지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밖으로 나가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뭐 지구가 팽팽하고 뭐 사각이다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좁은 쪽에서의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 하면 조금이라도 잠시 되돌아보는 쪽에서의 조금 해서 우주를 한번 보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우주 속에의 자기 자신이 어떤 거냐. 물론 중심은 다 사람의 마음도 우주라고 하니까 네, 마음속에 우주가 네.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성이 저걸 하지 않으면은 네. 로봇이나 네. 기계적인 그 밖에는 되질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주체성을 가져야 되고 네.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인성이 네. 성김과 봉사라는 말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런 다툼 같은 것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천문과학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천문과학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천원지방에 대한 그 생각을
그분들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좀 있죠. 그런데 네.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니까 네, 어느 네. 한쪽에 말씀을 드리면 천문 우주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몰입이 된다면은 그 분야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파고들지는 않고 저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 천문 우주라는 분야를 설명을 할 때는 전공을 안 해도 되지만은 네.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네, 자기의 네. 사고 방향을 어느 한쪽에 몰아가지 말고 네. 넓게 생각을 하는 광범위한 사고를 가진다면은 네.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구라는 개념 아니고 우주라는 개념을 보면은 네. 우주 속에 자기 자신도 하나의 점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거를 한번 깨달으면은 조금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도 그렇지만 생각도 많이 예, 키우게 그렇죠. 되는 선생님을 만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지겠어요. 그러지는 꿈을 않습니다. 또 갖게 또 다른 꿈을 또 생각하고 네. 생각을 자꾸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선생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의 과학교육원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이제 이 플라네타리움의 기계를 통해서 네, 낮에도 볼 수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면은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뭐 네. 시간대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밤에는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또 별을 관찰할 수 있고 네, 네.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러면 천체 투영실에 와서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사전에 예약을 예. 사전에 예약을 해서 네. 그러고 나서 그 교육원 쪽하고 그 피교육자하고의 시간을 다 맞춰 가시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24시간 풀 가동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가서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선생님께서 우주, 과학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은 많이 성장이 돼서 어른이 된 분들도 네, 계실 것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올해 그런 활동을 하셔서 그래서 그 많은 분들에게 선생님, 우리 변상식 선생님 하면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줄탁동시라고.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놓을 때 안에서 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위에서 또 바깥쪽에서 쪼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네. 그게 한데 저는 학생들하고 생각을 할 때 같은 쪽에 네. 이 줄탁동시라는 네. 이거를 항상 마음속으로 가지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존경.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거는 가정에서의 그 부모님과 학생과 교사 예.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다 이루어져야 온전한 되죠. 교육이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네. 선생님께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근하원, 네. 근하원이 그 교육, 예, 인성교육으로. 네네. 근하원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방문을 하셔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고 근하원을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귀한 시간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이제 건강도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과학 분야에 큰 업적을 좀 남기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선생님 만났네요. 우주 과학에 관련된 거 궁금하시면 항상 우리 근하원의 그 변상식 선생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